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세대 창구가 제공이 되고 추첨제 60% 그리고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큰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나쁘지 않으면 거의 완판이 되고 미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스테이트 대조 제1구역 주택 재개발 물량인데요. 대단지의 대규모의 아파트 물량이고 이제 전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공사비가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계획을 했던 부분들보다 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면서 분양 물량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물량입니다. 총 2451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483세대,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 28개 동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들이 모두 가져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10월이기 때문에 입주를 빨리 앞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해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경기도 거주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평구에서 좀 높은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택지 유형은 민간 택지이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월 19일에 특별 공급 접수가 있고요. 일반 공급 1순위는 20일 그리고 2순위 접수는 21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8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 청약 가능하고요. 세대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이제 재당첨 제한 적용이 되지 않고 청약 통장은 10개월 이상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치금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은 300만원, 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을 예치해 놓으면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제 전세대 세대 창고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세대 창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적인 부분이고요. 전매 제한은 1년 그리고 빠른 입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홈페이지에는 이제 연신내역의 GTX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 서울 핵심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죠. 이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서울 핵심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입지인데요. 이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 3호선과 6호선의 불광역 바로 역세권의 입지, 더블 역세권의 입지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여지고 또 주변에 보면은 구산역 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원가와 인접해서 입지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면서 신축의 아파트,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고 주변에 이제 불광 5구역이라든가 역세권 개발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구시가지들이 신시가지로 변모가 되게 되면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학군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하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그런 시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하기에는 높은 분양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소 감내할 수 없는 분양 가격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주변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 또는 구시가지들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신축의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청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아파트 물량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되면은 좋겠는데, 좀 높은 고분양가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입지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장점적인 부분은 이제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GTX의 호재, 그리고 더블 역세권 3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주변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변의 구시가지 아파트들, 역세권 개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분양 가격이 높은지 한번 살펴보면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 2026년 10월에 입주를 하고요. 25평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15년 차가 된 북한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24평의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이고요. 또 불광 역세권의 아파트인 불광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8년 차가 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25평 최근 실거래 가격은 8억 8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신축의 아파트, 또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 또 학원가하고 인접한 아파트하고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2억 원 이상 높은 분양가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분양가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축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직접 다녀온 바닥의 아파트들은 어디 있는지, 또 이제 신도시 아파트 경매 중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지역들,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부동산은 어디 있는지 같은 심도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보여져요. 네모 반듯하게 큰 부지이긴 한데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를 발생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동간거리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넓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단점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1단지 같은 경우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사우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 GX룸, 그리고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라운지라든가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커뮤니티 2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사우나라든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스터디룸 같은 것들,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영화관까지도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5일 B타입 70세대, 5일 C타입 14개의 세대입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 침실 2개,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일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 1가 안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190세대이고요. 3베이 판상형의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그냥 노멀한 평면 구조이고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57세대 2베이로 방 3개, 욕실 2개 노멀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두 개의 구조 중에는 그래도 A타입이 좀 나아 보이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을 좀 넣어주기도 하는데 여기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도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는 76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이면서 이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보다 월등히 좋은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74A1 53개의 세대 같은 경우에 3베이 판상형의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작은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한번 꺾이는 그런 구조이고요. 74 타입 치고 그렇게 좋은 평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7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14개의 세대, 이제 2베이에 방이 모두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 타입과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74 타입은 작지만 그래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7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4 C타입 같은 경우에 6개 세대 이제 3베이 구조이고요.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안방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 D타입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의 판상형 구조 방이 모두 3개이고 욕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7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알파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팬트리가 있어서 공간의 활용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세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서 얼마 남지 않았고 평면 구성이 좋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또 이제 발코니 확장 금액을 좀 살펴보면은 2천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의 뭐 59 타입 같은 경우에도 1,800에서 1,9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그렇게 싸지가 않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그렇게 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서울에 분양을 하는 신축 아파트이고 개발 호재가 또 있고 또 주변이 신시가지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구시가지가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직주근접이 가능하시고 이 지역에 거주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완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